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15분 내에 0에서 3으로 뒤진 상황에서 일부 스퍼스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역사적인 경기를 놓치게 되었다. 토트넘이 일찌감치 3골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격했다. 하리 케인은 전반에 골을 넣어 전반전 종료 직전에 1에서 3으로 추격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후반에 또 하나의 멋진 골을 넣었으며, 교체 선수인 리찰리스는 매치 관리자 폴 티어니에게 명백한 페널티를 거절당한 직후 시즌 첫 골을 넣어 3에서 3동점을 만들어냈다. 라이언 메이슨과 그의 팀은 분명 이 경기에서 한 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올리버 스킵을 때려 눈을 부비치게 한 디오고 조타는 루카스 모우라의 형편없는 백패스를 이용해 골을 넣고 리버풀의 4에서 3 승리를 확정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항상 밝은 별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의 이력서에는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인 유르겐 클롭과 함께하는 기회를 두고 공포에 막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로 손흥민은 팀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매 경기에서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보여주며 토트넘을 위한 많은 중요한 골을 넣어왔다. 만약 상황이 다르게 흘렀다면 이 30세 선수는 그의 경력에서 더욱 큰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클롭은 도르트문트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했으나 이 재능 있는 공격수는 1000만 유로의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전에 손흥민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적이 있었다. 레버쿠젠을 떠나 리버풀로 이적할 것인가 아닌가. 유르겐 클롭이 이끄는 리버풀은 유로파 리그 우승과 프리미어 리그 8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손흥민의 재능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클롭은 손흥민을 영입하여 리버풀을 상위권으로 이끌기를 원했다. 나는 불스리가에 머물기를 원했다. 손흥민은 이전의 이적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모두가 나를 원했다.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했지만 나는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레버쿠젠을 선택했다. 내 나이에 정기적으로 경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클롭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놓친 것 중 하나로 언급했으며, 이는 그의 축구 경력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것이 손흥민의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는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압박과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을 걱정하며 클롭과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결국 손흥민은 1년 더 레버쿠젠에서 머물며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클롭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자신의 큰 실수 중 하나였다고 인정했다. 2021년 토트넘이 어려운 시즌을 겪고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의 리버풀과의 경기는 이번 시즌 토트넘 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이다. 리버풀이 15분 내에 3골을 넣자 토트넘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팀은 역사적인 반격을 펼쳤고 5분 안에 3골을 넣었다. 이상한 게임이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나는 정말 화가 나야 할 것 같지만 스퍼스는 그들의 방식대로 경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길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운이 좋았다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3개의 공이 턱 박히고 이상한 페널티도 안 주어졌고 스퍼스는 경기 종료 직전에 한 명이 더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리버풀은 스퍼스에 대해 2에서 0으로 앞서고 있다. 형편없는 수비, 5분 안에 2점을 내준다. 페널티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아이스콜드, 커티는 다리를 뻗어 건드렸고 머리로도 건드렸다. 스킵은 루이스 디아즈를 다룰 때 운이 좋았다. 스터드로 발을 들어 올리면 쉽게 레드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디오고 조타는 스킵을 머리로 때려줬고 그는 결국 스킵키를 향해 승리의 골을 넣었다. 스퍼스의 전반적인 골은 정말 멋졌다. 스킵에게서 시작된 환상적인 공격, 페리시치가 그의 수비수를 힘들게 하고 케인이 깔끔하게 마무리한 골, 팀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다. 그 전에 3골을 내주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반에서 스퍼스가 다시 경기에 들어오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번이 마지막 수비로 막힌 슛과 손흥민이 골대를 때린 상황이 있었다. 후반에서는 스퍼스가 리버풀을 진압하고 2번이 골대를 때린다. 솔직히 말해서 스퍼스는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다면 7에서 4로 이길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절반에서 쿨러세브스키를 사르 대신 사르를 내보내며 3-5의 이 형태로 전술적 조정을 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사실 나는 지난 2경기에서 메이슨에게 정말 임프레스드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몇 달 동안 스퍼스가 플레이한 것보다 더 나은 플레이를 하게 만들었다. 커티의 훌륭한 골. 그는 모든 것이 쓰레기로 바뀌기 전에 그 슛을 잘했다. 좋은 패스를 받은 커티도 좋았다. 리찰리슨을 위해 정말 기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가 있었고, 그는 지난 두 경기에서 정말 잘 뛰었다. 그는